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신 유정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생산팀 최우경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김복균 팀장입니다. 제254회 평택시의회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조직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용, 인사, 예결산 등을 담당하는 경영기획팀, 학교급식, 교육, 기획생산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는 기획생산팀, 직매장 운영,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담당하는 사업운영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은 20명이며 농산물 순환 수집 및 매장 계산원 등 재간제 인원은 25명으로 총 4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5년 재단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민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재단 설립 목적이며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직거래 매출 증대, 유통 판로 확대, 소비 기반 강화, 가치 확산, 지속 가능 경영 체제 확립 등 5대 경영 목표를 가지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5개 세부 전략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2025년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평택이 되도록 로컬푸드 재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 매출 및 시민 이용 활성화입니다. 2024년 총 사업 매출액은 55억 9,300만 원으로 23년 총 사업 매출액 18억 2천만 원 대비 207% 신장하였습니다. 시민 이용 확대도 증가하였습니다. 24년 직매장 총 이용객 수는 29만 9,558명으로 23년 직매장 총 이용객 9만 7,053명 대비 208% 신장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판로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매출과 이용객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24년 신규 직영 직매장 3곳 개설이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1호점 5성점과 2호점 배달의점 외에 2024년에 3호점 2충점, 4호점 고덕점, 5호점 시청점이 신규 개장하여 현재 총 5개의 직영 직매장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자 이용 증가와 같이 생산자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자 교육 수료자는 2023년 445명에서 2024년 554명으로 22% 증가하였고 등록 품목도 23년 1418개에서 24년 1582개로 11%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으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 포장재 구매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포장재 통합 관리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자 편의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예산은 6,685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유통과 유통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약 70만 장의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소비자인 시민분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민분들에게는 안전한 소득 창출을 기여하였습니다. 25년 목표는 매출 69억 7천만 원입니다. 구매객 3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단 직영점 직매장은 2021년 4월 개장한 1호점 5성점, 2023년 6월에 개장한 2호점 배달의점, 2024년 4월에 개장한 3호점 2충점, 2024년 6월에 개장한 4호점 고덕점, 2024년 8월에 개장한 5호점 시청점까지 총 5개의 재단 직영 직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직매장 관련 현안 사항과 개선 방안입니다. 농산물 품질 및 가격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대상 진열 기간 공지 및 홍보를 통해 진열 기간 초과 농산물 회수 처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내 대형마트 농산물 가격을 조사하고 공지하여 농가들이 합리적 시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 품목에 대항하여 공산품 및 소용량 제품을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전 직매장 동일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전 직매장 근무 인원 대상 맞춤형 서비스 향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계획입니다. 2025년 매출 목표는 69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개선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시청점 전산분리, 할인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농가 정산주기 단축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목걸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매출 확대에 따른 관내 농가 참여율 향상 및 고객 확보를 통한 매출 안정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절 선물 세트 판매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 판매 행사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가하고 우리시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25년 매출 목표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2년 6천만 원, 23년 1억 1,100만 원, 24년 6,3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법인 고객 대상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 구성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2, 3만 원대의 저가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대량 구매 고객 대상 혜택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매 금액별 구간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설 명절 선물 세트 판매는 종료했으며 설 명절 선물 세트 매출액은 약 4,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석 선물 세트 판매도 만전을 다해 매출 확대 및 우리시 로컬푸드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입니다. 자체 직거래 장터는 물론 관내 유관기관 각종 행사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 개설로 로컬푸드 판매 확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직거래 장터 목표는 연간 60회 이상 개설 1억 2,700만 원 매출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265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2년 29회 개최 6,900만 원, 23년 39회 개최 8,700만 원, 24년 55회 개최 1억 1,600만 원 매출입니다. 17페이지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7,570만 원이며 3월부터 농산물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업은 3개 학교, 서부지역 경기물류고, 고덕 민세중, 남부지역 평택중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초중고에 우수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업은 초등학교 63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 총 70개 학교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농산물과 기술산타 가공 창업가에서 생산한 가공품 등 지역 가공품 공급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기획생산입니다. 품목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로컬푸드를 공급하겠습니다. 25년 목표는 누적 등록 생산자 620곳 달성입니다. 사업 예산은 9,960만 원입니다. 품목별 기획생산을 통한 수요 예측 및 맞춤형 기획생산을 통해 각 직거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로컬푸드 이용 시 부족 품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매장 필수 오분류 33 품목에 대한 조직화가 구축되었습니다. 부족 품목 수급을 위한 친환경 농가 입점 및 농협,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 등 유관기관 MOU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등의 우리시 농산물 가공품을 입점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00농가 802품목으로 시작하여 22년 309농가 1269품목, 23년 454농가 1418품목, 24년 560농가 3000품목의 누적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현황 및 개선 방안입니다. 직매장 일부 품목에 대한 품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철화 기준 설정으로 직매장 농산물 평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직매장 물품 수급 및 공급 판로 확대를 통한 로컬푸드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 판매 품목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및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신뢰받는 로컬푸드 품질 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목표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총 1,300건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8,06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총 1,150건 이상 안전성 검사를 이행했습니다. 월별 안전성 검사 갱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3개월 주기로 관리를 진행하고 부적합 적발 시 품목 출하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검체 수거와 재단 접수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매장 내부에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생산 유통 단계에서 총 1,300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상승 및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산자 교육입니다. 재배기술, 품질관리, 판매 전략, 로컬푸드 납품 방법 등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목표는 연간 14회 이상 개설, 생산자 600명 이상 수료입니다. 소요 예산은 1,64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기존 출하 농가와 신규 가입 농가 모두 생산자 교육을 연중 1회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상품화 및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직매장 출하 방법 및 안전성 검사 안내 등입니다. 추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정례 교육 12회와 특강 1회 총 13회 544농가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정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10회 199명 수료, 2022년 총 11회 299명 수료, 23년 총 13회 445명 수료, 24년 총 13회 544명의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로컬푸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마케팅 고도화를 통해 로컬푸드 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5년 주요 목표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개선 및 고도화와 시민 직접 소통 가능한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기존 판촉물 및 홍보물 제작 위주의 홍보 마케팅에서 25년에는 전담 직원 지정을 통해 평택팜 운영,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매장 가입 회원이 1만 5천 명을 가입 회원인 1만 5천 명과 연계하여 SNS 소통, 홍보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5년차를 맞이하여 초기 설립 운영 계획 단계를 넘어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는 소득 보장을, 그리고 시민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건강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직매장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도 좀 상승을 했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 정기적인 관내 대형마트 농산물 가격 조사 및 공지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매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제 먼저 가락시동 시장에 항상 게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가격을 이제 하는 포스가 있어요. 예. 농가분들이 이제 찍는 그 앞에다 이제 게시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일하고 예를 들면 현재 가락동 시세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마트들을 정기적으로 좀 해보면 마트 가격들이 나오거든요. 쉽게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데가 뭐 평택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아니면 뭐 킹스클럽이나 이런 데들 가서 거기들 가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걸 참조하세요 하면 본인들이 이제 농업인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 또 부모님들이 농업인분들도 저희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보면은 뭐 가락동 시장에도 내고 마트 내고 해서 대충 가격들 형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는 어쨌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이제 농가들 직접 매기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만약에 이제 보면은 가격 조사해서 조금 높게 나오면 저희가 농가분들하고 또 의논을 드려서 이건 조금 높지 않냐 얘기를 하면 또 아 그러냐 그러면서 또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좀 더 의논들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정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점이 아무래도 네. 다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네. 지역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네.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네.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과하지 않은 금액 혹은 조금이라도 좀 더 저렴한 느낌으로 간다면 물론 이제 네. 농가 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과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도 부분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야채나 어떤 과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 네. 우리 매장, 직매장 농산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캠페인식의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로 홍보를 좀 해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매장이 지금 5개가 있는 거죠? 네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평택 휴게소가 이제 현덕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이제 시에서도 한 보니까 전국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노컬푸드 직매장들이 휴게소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만 없어서 이번에 거주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평택역 그 이제 개발 사업이 하면 그 밑에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도 노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는 거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네. 그래서 뭐 서부 지역도 시장소가 생기면 그쪽에도 어쨌든 서부 지역도 요구가 많거든요. 직매장을 좀 만들어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쪽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직매장 그 개장을 한 데가 많아서 매출도 높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매출 신장이 상당히 좋아요. 21년도에 처음에 5성점 할 때 또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히고 이용객 수도 늘어나고 매출 신장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장하게 된 어떤 계획이나 역점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예, 하여튼 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작년 4월부터 해서 한번 회원제를 실시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계속 상승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로는 한 5만 명 정도만 되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노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사실 이제 우리 목표라고 하면 농업인분들이 생산한 것들을 좀 편하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제 판별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시민분들도 선택을 가까운 데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좀 아까 대표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지만 노컬푸드의 목적은 이제 농업인 소득을 좀 증대시키고 또 시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안전성 검사 제도가 있는데 품목 그 부적합 시에는 품목 출하 금지인데 이건 일정 기간으로 두고 있나요? 아주 영구적인가요? 그러니까 1회 만약에 이제 품목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 10% 정도 불합격이 나오는데 1회에 한 달 정지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정지면 다 폐기하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은 진짜 그게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렇죠. 농가들 어깨 행사하고 그래서 딱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1회에 한해서는 30일이고 2회 66개월, 3회일 경우에 1년을 청취라 정도. 건수는 좀 많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 정도가 나오니까요. 아, 꽤 10% 나오죠. 나오죠. 한 거의 한 100건 나올 정도니까 합격률은 이제 90% 돼요. 현재. 합격률이 여기 이 표를 참고로 해보면 네. 좀 합격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조금씩.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안전성 검사를 적격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성 검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채취를 해서 시료 채취를 어떻게 예, 시료 차지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네. 자, 본인이 출하하기 한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이제 요 도령이신 분들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해서 바로 이제 하나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일부 하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민간에다 기술센터가 못해서 하면 이제 거기서 결과가 검사 나오면 의뢰를 하고. 예, 그럼 한 410가지 정도의 품목을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기술센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비용을 지불 안 하는데 이제 민간에다가 이제 다 못하는 것들은 한 18만 원 정도의 가격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하니까 네. 나름대로 지금 이제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또 나름대로 신뢰를 좀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장에 또 진열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또 무작위로 채취를 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또 검사를 맡는다는 게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저기를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때는 이제 옆에 논두렁에 세워놨는데 뭐 요새 드론이 발달되니까 논에다 뿌리다가 그게 막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왜 문제냐면 나중에 추적해보면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억울하게 또 그런 그렇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 또 저희는 어쨌든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마케팅도 이제 다양화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뭐 홈페이지나 SNS를 개설해서 예.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문제점을 보니까 뭐 직원이 좀 부재가 됩니까 좀? 뭐 어쨌든 뭐 늘 부족한 게 직원이긴 한데 어쨌든 뭐 있는 곳에서 좀 이번에 특히 이제 많이 시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시장님도 그래서 한 명 이제 아예 홍보 전담 인력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문 인력 가지고 좀 카카오 채널도 운영하고 홈페이지도 좀 즉각적으로 운영하고 평택팜 임수되는 대로 바로 좀 강화시켜가지고 SNS 쪽에 좀 최대한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의 소득 보장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네. 로컬 푸드의 역할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순희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로컬 푸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꼭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년도 이거 보니까 이제 총 매출액도 뭐 거의 다 200% 이상 상승했고 뭐 이용객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신규 직매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승겸 의원 말듯이 3개 점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 이충점이죠. 네네. 그래도 이충점이 이충점인데 이제 이 다른 매장들도 또 이충점 못지않게 많은 소비자 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뭐 또 네. 앞으로도 또 하려고 하시는 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을 잘 조사해갖고 만약에 하더라도 네. 좀 정말 필요성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태까지 포장재 지원은 하나도 안 하셨던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포장재를 이제 판매를 하면 70%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경기도가 이제 50%, 평택시가 50%에서 그 금액을 지불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그래서 유통과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니까 이제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이제 또 농협도 있잖아요. 농협도 이제 따로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는 아예 우리 평택시에서 시예산에서 따로 우리한테 6,600만 원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체 다 구매해가지고 농협도 주고 우리도 쓰고 그래서 우리도 판매하고 이거 우리가 아예 이제 컨트롤 역할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을 유통과를 통해서 내려왔었는데 내려왔었는데 예, 자체 지금 예산을 자체 이제 쪽에도 잡은 거지 뭐 그래서 신규 사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명절 선물센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팜플렛도 만들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여기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좀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SNS도 하고 또 매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홍보물도 붙이고 프랜카드 걸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매장보다 좀 저렴한가요, 저희가? 저기 이제 설 명절 선물 세트는 저희가 이제 한 10% 정도를 좀 싸게 해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또 이제 그래도 뭐 어쨌든 또 품목이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매출액이 체납같이 좀 막 늘지 못하더라고요.
주로 어느 품목이 제일 많이 팔리나요? 배? 그래도 과일이나 과일. 이제 예, 쌀 이런 종류들 되게 선호를 하세요. 저기. 그래도 설 명절 때는 4,2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셨다니까 그래도 다른 저기보다는 좀 약간 판매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로컬푸드에서 홍보를 좀 홍보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전담 직원이 한 명이 이번에는 충원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지금 그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갖고 예. 이렇게 설이나 명절 때는 대량으로 구입하는 뭐 기업체들 예. 방문도 해갖고 좀 더 많은 판매량을 거두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목표하시는 것도 뭐 예.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 목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판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급식 그 이제 시범 사업으로 3개 학교 네. 저 고덕하고 안주 물류 고등학교 평택중학교고 하는데 이 학교급식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 이제 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농산물로 이제 3개 학교 시범 실시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3개 해보자고 같이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이고요. 이제 지금 초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라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실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또 이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더 확대되면 이제 공공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네. 평택의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안해가지고 네. 중고등학교도 좀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좀 많은 홍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교육, 네. 생산자 교육이 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는 한 뭐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생산자 교육이 뭐 특별히 다른 거를 하고 있나요? 전년도 2024년도에 예산보다 이제 배 이상이 3배 가까이 이제 예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네. 교육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있나? 신규 농가들을 가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예전에 했던 교육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돼 갖고 뭐 다른 교육을 하시는 건지 예, 한번. 이제 보통 이제 이 생산자분들이 여기 저희 이제 로컬푸드 참여하려면 이제 규정상으로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받다 보니까 이제 농가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다양하게 외부 강사들을 많이 통해서 좀 해서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가 좀 강해서 저희가 좀 강사 비용도 그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이제 하다못해 또 교육하시는 분들 또 음료수라도 좀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24년도에 그 교육 생산자 교육이 수료자가 543명이었어요. 네. 544명이 13번 수료를 해가지고 59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금액이 자체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또 2025년도는 14회 목표에 600명인데 1,640만 원의 예산이 있어갖고 네. 예전에 하는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다른 뭐 실질적인 뭐 현장 학습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되나 해갖고 여쭤본 거예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은 교육이 아니라 뭐 강사님들 아니면 특별히 뭐 실질적인 뭐 생산자분들이 와서 자기 본인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무슨 체험을 하시는 건지 뭐 다시는 음식을 만드시는 건지 이런 체험이 추가로 됐나 해갖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저희가 기획생산 쪽에서 체험이 따로 있고요. 여기 이제 그런 거에 좀 포함된 건데 그거 자세한 것들은 좀 간단하게 보고 저기 자료로다 하나 보고. 네, 알겠습니다. 뭐 네.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교육을 한 번씩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여기까지 로컬푸드 가야 뭐 얼마 판매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가보니까 이제 판매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농업인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지 뭐예요. 지금 총 품목은 몇 개나 돼? 아까 보니까 3,000개. 예, 저희가 전체 품목은 한 그 정도. 그 중에 제일 매출이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쌀이나 쌀, 이런 것들이 과일. 과일하고 이런 것들 이제 품목 단위 자체가 커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 상품으로 특히 뭐 홍이 크거나 그런 건 없어요, 평택? 그래서 지금 이제 딸기가 이제 12월부터 나오는데 저번에 저희 해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매장들마다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이제 요새 딸기가 좋고 또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나나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어쨌든 지역에서 이 로컬푸드 활성화되면서 좀 많이들 좀 참여가 과일 쪽에
하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품목들을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를 위해서 또 생산자분들도 좀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소비자분들도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우리 로컬푸드는 앞장서 나가는 신선한 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암용입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최초 시작한 지가 몇 년도죠? 2000한 지금 5년째 되는 거죠. 2000년도요? 2000 예, 12월 2021년도니까 2020년도? 예, 5년째 2025년 5년째 되는 거죠. 이때 처음에 출연금이 얼마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천만 원인가가 출연금으로 천만 원.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1,000만 원 시작해서 예, 저희가 저희- 봤을 때한 14억 정도. 처음에 그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할 당시에 그 목적이 뭐였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목적?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에 이제 되는 어쨌든 가격 보장을 해주고요.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어쨌든 로컬푸드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직매장 운영할 때 좀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됐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뭐 늘 끊임없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신대동이라고 알다시피 이제 그쪽에다 민간에서 이제 운영하다가 막 그 생산자분들이 막 돈도 못 받고 막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농업인분들도 아 이게 민간이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이 이제 운영한 로컬푸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돼 있었지 뭐예요. 어쨌든 우리 평택시는 슈퍼운영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농업의 그 생산 판매를 하는 그런 도시인데 어쨌든 그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네. 안전한 먹거리를 팔 수 있는 그런 직매장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네. 그 지금 뭐 우리 참 뭐 그 대표이사님이라고 아까 그러시던데 대표이사님을 승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갖고 네네. 시스템을 대표장님은 이제 그 명칭은 없고 예 명칭만 바꾼 거지 뭐예요. 대표장님 명칭은 없고 대표이사님. 예. 그 지금 한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의 출연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2024년도가 55억. 올해는 얼마죠? 올해 출연금 한 26억 정도 받았습니다. 네? 26억. 예, 저 예. 26억. 올해는 35억? 전체 다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벌고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저희 이거 제 출연금을 직접 받은 건 한 26억 정도 받았고요. 26억. 네. 우리 직원분들이 뭐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전부 45명의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다 평택 분들이신가요?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들이 다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인드 채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개 채용. 예, 공개 채용인데다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 경기도- 외부 인사분들을 전국적으로 합니까? 예, 경기도- 전국적이고 이름, 성별, 학력 이거 다 가린 상태에서 저기 해서 하니까 뭐 저기를 굳이 따진다면 정규직 20명 중에서는 뭐 지역 출신들이 많지. 대단을 출연시킬 때는 다 그런 식으로다가 다 저기 그러니까 이게 채용 공고를 합니까? 예, 채용 공고하고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기도 철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딱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사실 묻는 것조차도 이제 이게 규정 위반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니까 뭐 지역별로 이제 구분하는 것조차도 지금 조심스럽긴 한데 많지 않은 입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엄폐를 시키는 것보다는 공개를 해서 우리 그 지역 시민들이 아 나도 좀 일자리 좀 만들고 싶은데 어디 좀 일만한 일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과나 뭐 평택시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과가 있잖아요.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공개 뭐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로 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보면 지난번 한 예로다가 우리 공개 모집을 했더니 이제 정규직 한 명 뽑는데 한 48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외부 인사분들이 선발위원을 선발하게 되는 규정에서 해보니까 이거 사실 이제 좀 저기지만 또 그 선발하는 분들이 제일 경력직 중에서 우리가 노클푸드는 또 세종시 노클푸드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이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 출신 그 보수의 기준은 보수라고 할까? 그 보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수 규정도 이제 공공기관 공공기관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상여금 진용해서 상여금 그런 거는 상여금은 직원분들은 예, 그 부분 제가 대신 좀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 7급이 공무원으로 치면은 9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공무원 9급 테이블, 7급 9급 매칭하고 6급 같은 경우는 8급 매칭하는 식으로 매칭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택시 생활임금 매년 준수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물론 이제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평택시에 4대 농협이 있고 각 그 농협마다 이제 하나로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디 농협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나로마트를 폐업하고 있는 농업들이 있어요. 인건비를 줄이고 매출이 감소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된다 해서 그런 경우가 지금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5년 차 접어드는데 어쨌든 현재 그 운영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택시에서 마냥 출연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어느 선에 가서는 이익 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매출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대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평택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건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그 농산물 매출 증대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출연금을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민감하게. 그래서 그 지금 뭐 고덕점 신규 오픈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죠. 네네. 그 시청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가 시청점? 네, 시청은 이제 시청 안에 저희가 한 15평 정도 뭐 조그맣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직매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 직매장 개념보다는 어떻게 뭐 그 한 번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그 운영을 하실 건지. 의외로 시청이 네. 인기가 좋아요. 그 직원분들도 보면 거기 안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2,000명 거의 되다 보니까 저 한 분이 근무하시죠? 예, 한 분이 이제 시 이제 근무 시간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쨌든 생활임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또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특히 여직원분들이
보면은 이제 가서 미리 딴 데 가면 또 저녁에 가서 시장을 봐서 가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시장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인기가 좋고 해가지고 이래 또 매출액도 거의 잘 근데 나올 때 그 100만 원씩 더라고요. 네. 운영 예산이 예.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거 보면은 네. 4,600만 원이 맞아요? 소요 예산 1년? 예,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그 4,600만 원 사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 전기 사용료, 네. 그 뭐 임대료는 별도로 없는 거니까 예, 그렇죠. 무상으로 해놓은 네. 거니까. 그런데 4,600만 원 지출을 하면서 네. 여기서 얼마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월 매출 내고 보면 하루 일 한 70만 원 정도, 80만 원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안 하니까 보통 한 20일 잡고 하면 한 저희가 그래도 한 2천에 3천 정도 팔거든요. 그 복지 차원이 우리 저기 저 복지잡을 복지 차원이라고 복지도 복지고요, 사실은. 또 이제 어쨌든 그만큼 농업, 특히 이제 농산물 거기 주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를 하면서 농업인 소득도 되고요. 또 이제 어쨌든 이 확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효과가 커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그 가까운 데서 물건을 사시는 분은 좋겠죠. 네. 물건을 사시는 분은 좋겠죠. 일 70만 원에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1,400만 원? 네. 그럼 1년이면은 한 1억 5천 정도가 1억 5천 되는 판매가 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죠? 네, 아직 1년 안 됐고요. 작년에 이제 말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1억 5천 안 되면은 문 닫으셔야지. 아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론 이제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뭐 퇴근하시면서 물건을 사서 이제 뭐 퇴근하시면 편리는 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매장에 대한 성격은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좀 깊은 지역도 좀 깊더라고 거기가. 네. 반지하 정도 이렇게 돼서 이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그냥 창고로다 엮이지 무슨 매장이라고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만 거기 활용을 하시는 거지 외부에서 와서 일부러 거기 물건 사러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매출이면 사실은 거기에 내에 있는 공무원분들만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외벽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어쨌든 그 근처에도 이제 프랜카드도 걸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지역 주민들까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데 더 그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서 매출액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 대형 매장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뭐 한두 가지 살라고 오신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매장은. 네, 하여튼 뭐 더 좀 매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우리가 평택시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으로다가 자꾸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구태연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2년을 운영을 해서 다음 3년째는 우리가 이익 창출을 해보자. 뭔가 목표를 결정을 해놓으셔야 되거든. 네.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목표가 없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만 지금 계속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그 매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현재 여건에 쥐어진 매장을 가지고 매출을 좀 증대시켜서 그런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뭐 대표이사님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은 우리 그 팀장님들 세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강력하게 매출 증대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좀 연구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좀 운영이 돼야지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시에서 예산 주니까 그냥 운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예, 드릴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로컬푸드를 접하면서 신대동이라는 데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네.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적자도 심했고요. 왜 적자를 심했나 했더니 다른 매장 같으면 그냥 간단해요. 농협 하나로마트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농협유통 태워가지고 될 거 같아서 진열만 하고 마진만 딱 잡으면 되는데 우리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농업인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하나 말 그대로 이 PLS 검사라는 게 건당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그만 안전성 검사를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의 주요 목적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윤찬주에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이 농업인들이 거기다가 생산을 해서 넣으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의 소득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저도 한 시민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으면 로컬푸드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곳곳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매장들을 크지 않게라도 내서 가까운 데서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대비해도 지역 시민들한테 과연 지역에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먹으면서 건강을 선택할래?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래 하면 내가 보기엔 건강 부분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확대하는 나가는 것들은 단순한 매출을 통해 이익을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들을 공급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로컬푸드 확장해 나가면 나중에 가장 큰 복지, 그러니까 평택 하면 니네 뭐 했냐고 하면 우리 시가 거기는 지역에 난 농산물들을 어떤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공급하면서 그 하나의 복지가 돼 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큰 사업으로서 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는 그렇게 사업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여건에서 어쨌든 매출을 향상을 노력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같이 이제 시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세대 분들은 어디 가서 쇼핑을 하는 세대가 아니고 다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다가 다 물건을 받더라고요. 네. 농산물. 네.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이게 SNS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먹거리 장터 뭐 안전한 농산물 뭐 이거 앱에 딱 들어가면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게 다 떠요. 예. 그 판매 그 연락처까지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택시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인건비가 더 높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지시는 분들 하우스 재배나 일반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사람이 없어서 어떤 농산물을 농사를 져놓고 수확도 못 제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수확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일단 안타깝죠. 네. 뭐 부모가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 농산물이라는 게 매일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이게 건강하게 자라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뭐 계절 근로자 외국에서 이제 계절 근로자 분들 이제 영입해가지고 주식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져 가면서 이제 농가에서 하는데도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또 우리 평택시 농산물에 대한 그런 안심감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놓고 하는 거니까는 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 아, 그럼요. 어느 분이든 어느 농가에서 노크를 하면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네. 대화를 해주고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내가 갖고 들어온 물건만 팔겠다 이게 아니죠. 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개념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는 하시죠? 아, 예,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네. 그 아까 그 김순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네. 명절 선물 세트 판매는 저희가 이제 그 과일 쪽이 많을 거 아닙니까? 과일하고 가공식품도 있나요? 예, 가공식품보다도 이제 쌀이 좀 많이 나가고요. 쌀. 예, 그러면 이제 뭐 한과나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생산하니까 그런 것도 가공식품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했어요. 그 지금 뭐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네. 쌀 농사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정책을 내려왔잖아요, 정책이.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면적에 뭐 85%만 농사를 짓겠다. 지금 평택이. 그래서 아까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은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농민들이 수도자 그 쌀 농사만 짓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수매해서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도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쌀 소비가 자꾸 떨어지니까는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가공 쪽으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가공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뭐 다 많은 공부들을 하셨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그러시니까는 가공 판매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SPC하고 같이 쌀빵 개발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또 어쨌든 저희 매장에 이제 동방 그 복지관 쪽에서 빵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저희 같이 해서 쌀빵을 갖다가 이제 가공해서 이제 생지 형태로 해서 하는 방안들을 해서 거기가 또 슈퍼오닝 그 쌀을 써요. 그 원료를.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좀 이렇게 쌀빵을 좀 확대하는 방, 소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재단이 뭐 많은 돈은 없으니까 미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시자면 나는 그 저희 아들도 사실 저도 이제 농사꾼이니까 보면 사실은 제일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41만 톤이거든요. 그걸 농민들한테 사실은 다 전가한다는 거 난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난 손을 그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그런 것들 쌀빵이라는 것들을 해서 쌀을 다른 방향으로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과수농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농협 과수농협에서 네, 판매를 원예농협. 많이 하거든요. 네, 선물용 예. 판매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슈퍼오닝에 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배하고 또 뭐가 들어가지? 과일이? 과일은 이제 저희가 다양해요. 지금 이제 저 주로 이제 방울토마토. 원예농협은 이제 그 배가 주 종목이고 저희한테는 뭐 아까 말했듯이 방울토마토나 하다못해 우리 지금 딸기 그다음에 이제 바나나까지도 심지어 이제 몇 개월씩 하면서 바나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선물 판매라든지 고정 신정 뭐 이렇게 선물 판매에 대한 홍보를 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통큰 세일이라 해서 30% 세일을 요번에 경기도 농산진흥원에서 30% 세일하는 비용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내려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요번에 사실은 그 명절 전에 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한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앞으로도 한 3회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참여 못 시킨 뭐 우리 가공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싸그리 정리를 해가지고 이 30% 해보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규모가. 만약에 소리특공 하나에 7만 원 하는 거 만약 5만 원에 팔아와요. 얼마나 농가들이 큰 소득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있는 농산품, 가공품들을 30% 세일에 좀 대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 좀 더 필요한 것들 농가들도 더 좀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때 좀 매출액을 올리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제 명절 때도 어쨌든 선물 세트하고 이런 것들 그 선물 세트를 구비하실 때 네. 그 평택에 지금 과수농가 몇 군데 하고 저희는 이제 제일 저기 원예농협하고 네. 해서 이제 저희 슈퍼오닝 배를 이게 사실은 품질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또 더군다나 택배로 가는 거라서 배는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농가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 포도가 나오거나 쌀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또 그 당시 그때는 또 메론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좀 많은 품목들이 좀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번에는 좀 더 좀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몇 군데 기업체들 했었는데 이제 시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더 기업체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좀 더 판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상자를 뭐 선물 세트 천상자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어느 농가에 누구하고 로컬푸드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네, 저희 있죠. 저희. 그거 좀 자료로도 좀 줄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그 자료 좀 자료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을 이제 어차피 추석 때가 이제 어쨌든 과일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배하고 몇 개 했는데 그거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어떤 그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다 이제 그 예산을 다 세워서 하시니까 네, 어떤 효과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돈을 지출하면 지출한 만큼 어떤 효과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제가 좀 자료 좀 보려고 하니까는 네. 그거 좀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15쪽에 보면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네네. 2024년도 직거래 장터 55회 추진해서 1,160만 원, 1억 1,060만 원. 1억 1,6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됐는데 55회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군데서 하죠. 네 군데서 하나요? 오성전까지 해서 네 군데서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오성의 본점에서 요 직거래는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서부 남부가 아니라 안 가리고요. 거의 저희가 지역에 있는 축제나 뭐 직거래 장터나 이거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5회를 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행사장을 다니면서 그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판로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일단 꾸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호응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반 강매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건지. 어이, 그 강매가 매장이. 되나요? 그냥 호응이 네. 제일 좋아요. 사실 재단이 이제 농업인들 모집을 해보면 많이 못 나오는 이유가 와서 그래서 품값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은 벌어야 네. 되는데 뭐 잘못되면 품값도 못 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기인데 저희는 이제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하신 게 항상 매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가지고 나가니까 저희 로컬푸드 재단이 어쨌든 보면은 뭐 저희는 몇십만 원씩은 최소 파니까요. 또 많이 파는데 몇백도 팔고 하니까 저희 호응이 또 재단에서 운영하니까 그런지 또 시민들도 저희 거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게 왜 많이 늘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 이제 매장도 열고 막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요청들이 많아요. 뭐 공식적인 축제나 이런 게 있으면 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직거래 장터라고 아무데나 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에는 모든 축제나 아니면 뭐 문화재단에서 하는 축제 이런 데들은 거의 직거래 장터들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또 어쨌든 좀 횟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지는 결과가 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농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직거래 장터에 그 세팅되는 그 농가가 한정이 돼 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등록돼 있는 600농가 있잖아요. 거기다 문자를 보내요. 우리 언제 이제 이번에 뭐 로컬푸드에 등록된 농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말 그대로 거기 등록돼 있는 분들은 동의를 받거든요. 아무나 막 그냥 스팸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농가분들은 이제 교육을 다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노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분들한테 언제 직거래 장터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 농가분들이 농사지면서 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거꾸로 연락을 할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개인정보인데 그냥 막 그냥 갖다 뿌려서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는 참여해주면 좋거든요. 또 와서 그리고 또 영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이 물건 좀 팔아줘 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라고 제가 뭐 밝히긴 좀. 아니,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밝히긴 저희가 해서 연락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네. 벽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벽이 높은 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PLS 검사를 해줘야 안전성을 확보하잖아요. 사실 벽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또 그걸 안 하면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이게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네,
대표이사님한테 잘 보이는 농가들만 아유. 진열을 한다. 다 잘 보이. 농업인들은 다 지금 다 저희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뭐 다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열어놨고요. 뭐말 그대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같이들 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언제 연락 주시면 저라도 연락을 먼저 할게요.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죠. 근데 단지 그런 분들도 교육은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PLS 검사는 한 번씩 3개월에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은 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래요. 네. 집합 교육이 있고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올라온 후 교육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 아니 왜냐면 바쁘니까 온라인 교육도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농업인 분들이 대부분이 고령이신데다가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그냥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셔야 하다못해 포장재도 사야 되고 뭐 PLS 검사를 하면 물건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보면 좀 어려우셔도 한 번쯤 나오셔서 같이 좀 이제 저기도 참도 저기도 쓰고 가입서도 쓰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 내가 자가 운전을 하고 차가 있고 승용차나 화물차가 있고 자가 운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동성이 편리하니까 네. 뭐 크게 지장을 안 받아요. 네, 근데 차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네, 운전을 맞아요.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접하려면은 그 시간대 맞춘 버스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또 뭐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수요 조사를 좀 할 수 있나요? 그런 사실은- 농가에 대해서 수요 조사. 뭐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가 데이터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없지만 어쨌든 우리 관련부서가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으면 한번 이제 그쪽도 한번 수요 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새 영농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참여하시니까 직면별로 그런데도 저희도 홍보 나가긴 하지만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죠. 예, 찾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저도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매장에 오송점에 가져오면 뭐 이충점이나 고덕점이나 배달의점에다 저희가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물건을 혹시 나가시다가 문제 생기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거까지 했는데 저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진짜로 차 없고 그런 분들이 전화만 하면 좀 인원이 되고 여건이 되면 바로 농장에 가서 그거 수집해 와서 우리가 직접 해주고 요 시스템까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여건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제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더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분들까지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좀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 평택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네. 농민들이 이제 다 알고 계셔요. 네. 아 참 훌륭한 직매장이다. 네. 우리가 농사 어렵게 이렇게 져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팔아주는 직매장이다. 고맙다. 거기에 뭐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고맙고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고맙습니다. 뭐 그 직매장을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렵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이 직매장하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농민들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각 읍면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계시고 단지장님들이 계시고 대표성을 띈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저 대표이사님이 차 한잔 하시면서 그 동네에 뭐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저 농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찾아와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해를 하시면 제가 다른 저 질문권이 넘어가고 네. 이해를 보여주면은- 이해하고요. 또 하여튼 뭐 저희가 사실은 근면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뭐 소개도 좀 받고 그래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들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최대한 좀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렇죠. 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여기 저 서부 쪽에 위원장 계시고 네. 뭐 유승영 의원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어디 이렇게 행사 때 가면 아이고 저기 유정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저희 물건이 들어가요. 거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덕담이라도 그런 말을 저희가 들어야 기분이 좋은데 네. 아니 로컬푸드 너무 힘들어.
거기다 직매장에다 물건 넣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부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님이 네.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17쪽에 보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달부터 학교 아, 급식을 납품이 가능해요? 이제 납품하고 그 실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아까 중학교 김선희 의원님이 이제 질의하셔서 네. 네. 예. 그럼 뭐 납품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뭐 좀 되어 있는 건 네, 되어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협의해서 차량 이제 문제나 뭐 이런 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다 세팅이 준비가 돼서 돼 있는 거예요. 3월부터 이제 시범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제 첫 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21쪽에 보면 안정성 검사가 나오는데 네. 이게 그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확철에만 안정성 검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확 시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직매장을 오기 전에. 네, 직매장 일주일 오기 전에 전에만. 해서 여기 그러면 분석가 그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놔요? 아니면 그 물건을 농사진 물품을 어느 정도 수확해서 검사실에서 따로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채취 방법이 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나가서 하는 방법. 나가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저희 나가서 하고요. 가서 이제 채취해서 오고 또 이제 특별하게 저기에서 이제 한 분들은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는 길에 가져오면 그거 이제 해서 하면 저희가 신뢰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오셔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안전성 검사 매장에서 무작위로도 채취를 해서 또 해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불합격되시는 분들이 막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막.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우리 대표이사님도 농업 쪽에 잘 아시니까 아주 그냥 무공해 100% 무공해로 갈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시민들은 예, 무공해 그렇죠. 제품. 그러니까 무농약 처리에 대한 무공해 제품.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실 만들기에는 고단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단위 저기는 기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안전성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시기가 와가지고 고온이 막 되고 네. 뭐 갑자기 막 영하 뭐 10m로 떨어지고 뭐 이런 계절에는 난방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대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그 에어컨 그 바람 불어서 저 온도를 식혀주는 그런 것도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럴 때의 농작물이 많이 상해거든요. 예, 맞아요. 막 그 생산 시기에 예. 많이 상해거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농약을 뭐 아주 독하게 해서 치는 게 아니라 뭐 진딧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방. 진딧물은 습기가 많이 있으면 진딧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농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위배 사항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검사 시기나 이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하고. 네. 예. 왜냐하면 1년 뭐 몇 개월씩 농사 져가지고 또 뭐 불합격 돼가지고 판로가 막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부분을 별도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예.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메모하시는 거죠? 다 네.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농사 짓는 분들이 수월하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27쪽 부분 마케팅 지금 이제 평택시에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 두 군데만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예, 그래서 뭐 카카오톡하고 예, 카카오 채널도 좀 이번에 개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택팜 아다시피 이제 평택시가 이제 만들어놓은 평택팜을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해서 그걸 좀 전격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또 팔로우 좀 확대하고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적시적소에 이제 프랜카드도 걸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전문직 하나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그 현수막의 홍보 효과는 이거예요. 예.
현수막.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쪽은 이제 아주 이 전문 인력을 카카오톡 키우려고 이런 하고 부분은 예. 뭐 그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막 엄청난 뭐 많은 양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예. 사실 뭐 크게 개념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내가 신경 쓰고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현수막 게시 우리가 이제 지정 게시대가 있고 그런데 뭐 읍면동사무소나 사거리에 게시된 지정 게시대 이런 데다가 현수막 거는 게 효과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그 우리 저기 광고팀 있잖아요. 네. 구청에 그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그 상당히 비싸요. 또 그 이용 게시대 쓰면은 예, 한 건당 한 금액도- 5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또 의원님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총 노골프트 직매장 네. 제가 이제 매출을 이렇게 좀 보니까 (2022년도가) 총 63억 2,800만 원 정도, 63억 2,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2023년도에는 45억, 2024년도에는 얼마요? 40억인가요? 2024년도 아니 31억? 31억 네, 31억이. 예. 계속 줄었어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20 저희가 알고 저희가 2024년 네. 예, 저희가 한 4월 달인가부터 이제 4월 후니까 거의 5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송탄농협이 운영했었지 뭐예요. 그러니까 5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탄농협은 또 쉽게 말하면 하나로마트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는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말 그대로 10,000가지 이상 이제 농협 유통 태워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매출액이 이게 60억도 적은 거예요. 안중농협은 하루에 한 6천만 원 이상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하루 1년 월 매출액이 한 20억 되는 거니까 1년 매출 200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60억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아니 이게 1차, 2차 상품 포함해서 매출이 아니고 농산물 판매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농산물 판매. 네네네. 제가 알기로 20년, 21년, 제가 자료를 23억을 별도로 받았거든요. 받으셨어요? 난 그 정도로 봤는데 아니 60억 정도로 면세 전체 다 해서. 약간 뭐 그 우리가 4대 농협에 네. 하나로마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마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고 예. 어떤 물건 판매에 대해서 바코드 찍어서 계산만 분리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로마트 이제 전문 용어로 샵앤샵이라고. 사실은 이제 마트 안에 안중농협이나 저기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마트가 전체 막 있고 그 안에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저희 로컬푸드도 집어가게 하는 샵앤샵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중농협만 예를 들자고 해도 네. 이제 이게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로컬푸드만 거의 운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오시면 뭐 반기기도 하고 같이 이제 진열도 해주고 만약에 조금 날짜 지날 것 같으면 전화해서 이제 세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농협은 이제 지금 판매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저기 하고 막 그러면서 농가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농가분들이나 이런 데도 진짜로 말 그대로 이런 샵앤샵보다는 로컬푸드로 그리고 또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마트들은 세금을 내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마트하고 경쟁할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 고유의 사업들을 좀 차근차근 진행해서 농업들한테도 어쨌든 서비스 질도 좀 향상해 주고요. 만약에 마트까지 운영하면요, 사실 마트 그렇게 많이 팔아도 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농협을 운영하는 그 4대 농협은 우리 평택시에 등록이 된 농업인들에 대한 출자 기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도 네. 뭐 여기- 조합원님들이 네, 출자를 해서 예,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농협이. 예. 그래서 신토부리, 쉽게 얘기해서 신토부리라는 게 내 고향 네, 농산물 100%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죠? 근데 하나로마트에 가면은 이제 가락동 물건도 들어오고 뭐 가공 농산물도 1차 상품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 평택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농협 그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뭐 우리가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매장에다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은 그 매출도 적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그 매출도 우리가 신규 매장을 이렇게 꾸밀라고 하시지 말고 있는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로컬 푸드의 어떤 그 양질의 그런 물품을 가지고 하나로마트에다도 진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아니 그럼요. 샵앤샵으로 일부 농협이 하는 역할들은 좀 어느 정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안중농협에서 이제 임원도 했었고 해서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농협이 농자를 왜 금융사업을 하냐? 금융사업을 통해서 벌은 돈 가지고 니네가 경제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확대시켜내고 또 뭐 RPC 운영도 하지만 하나로마트도 원래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주로 많이 판매해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원래의 목적인데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항상 흑자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 갖고는 수수료도 많이 못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뒷전으로 들리고 이제 하나로마트 라인 태워서 해서 한 15% 이상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익 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뭐 샤벨샵 개통을 해도 일부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여기가 주고 되는 것보다는 우리 방식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난다 더 좋다고 저는 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업무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네, 농협이라는 그 단위농협이라는 그 기관을 네.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시더라고. 아유,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협력적이고요.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 뭐 그렇게 굉장히 순수한 조직이거든요. 농협이라는 조직이 단위 농협이 뭐 중앙에는 이제 우리 상급적이지만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다 우리 내 고장의 후손들 뭐 선배분들 다 이용하고 그 이용 배당금 뭐 출자 배당금 다 또 돈으로 환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아, 그럼요. 뭐 해외여행도 네. 조합원들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도 지급을 해주고 네. 굉장히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농협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협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평택시에서 좀 품을 줄 알아줘야 되는데 그쪽하고 뭐 농협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농업센터에서도 상위법 위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시되는 하달 사항만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지 농민의 애로사항은 안 알아준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저기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농업인으로서 또 조합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임원도 했었으니까 보면 어쨌든 RPC 사업에 있어서 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또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종자 내가 이제 개량하고 이런 거에서 그런 주업 쪽들을 사실은 시가 주도적이면서 같이 협의해서 주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도 관계들이 좋고요. 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 쌀. 예, 그럼요. 쌀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반 사업자, 일반 음식점, 네. 일반 음식점에 지금 거의 쌀을 다 쓰잖아요. 네. 안 쓰는 데가 없죠.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 쌀은 단가가 비싸니까 전부 지방 쌀을 써요. 충청도나 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이나 그쪽이 쌀값 단가가 좀 낮으니까
뭐 저기 우리 대표이사님도 임원생활 하셨으니까는 수매가가 높다 보니까 단가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농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택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면은 내 고향에서 생산되는 쌀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일체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해가 가세요? 네, 이제?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평택시가 수매할 때 또 한 저기 원료고개 보조를 또 한 10,000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또 거기다 또 이제 뭐 포장재나 이런 것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슈퍼오닝 쌀이잖아요. 거긴 브랜드거든요. 사실은 전국에서 농협이 한 생산량의 50% 정도를 수매를 해요. 그러면 농협은 나름대로 쉽게 이제 브랜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좀 선도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또 이제 여기 평택이 농협이 한 전국이 50%를 수매를 하는데 평택은 또 농협 특히 안중농협이 규모가 제일 큰데 20%밖에 수매를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70%에서 80%는 자가로 하다 보니까 정미소들 소규모 정미소들이 많이들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들은 사실은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요. 한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데들이 지금 시중에 또 식당이라는 데도 많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슈퍼오닝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평택대학교하고 경기도청에는 우리가 이제 소개한 쌀들이 지역에 있는 이제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 통해서 지금 이제 구매 식당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들은 지방 쌀하고 대기배 보면 거기 가격이 비슷해요. 거기 있는 어쨌든 물류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가지로 보고 그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성시만 가도 예, 거기는 그 지역사를 안 쓰면은 이제 그 기업체 쪽 있잖아요. 기업체 쪽. 기업체. 쉽게 해서 이제 공장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안성시에 공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시에서 공문을 띄워요. 지역살 쓰라고. 우리 평택시는 공문 띄워요? 안 띄우죠. 저 자발적으로 알아서 구매를 하고 그러지. 저희는 재단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게 네. 해서 좀 우리가 확대해주면. 이제 노컬푸드는 이제 거의 야채에 대한 그런 물품이 많잖아요. 네. 쌀도 판매를 네, 하시지만 쌀도 판매하고 뭐 야채도 하고. 한번 그런 쪽도 연구. 왜냐면 지금 이제 급식도 다 무상급식 아닙니까? 예, 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점이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해주는 거니까 학교나 교육청 기관에다가 우리 평택쌀을 쓰셔야 된다. 예. 근데 단가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대비해서 말들을 하시겠지만은 안성시 같은 경우는 다 뭐 평택이나 뭐 천안이나 이런 데서 쌀이 들어오면요 기업체에다 경고장 보내요. 우리 농산물 이용 안 한다고. 예. 평택시도 그렇게 좋죠. 이런 거를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게 일체 없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좋죠. 뭐 대표이사님은 농업 쪽에 잘 아시니까 예, 저도 건의를 할게요. 시장님한테 의원님이- 건의 좀 잘 하셔가지고 예, 그런 방법도 겸해서 네,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잘 운영이 되면은 우리 평택시의 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청에 들어간 쌀들도 사실 안성이 넣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넣는데 우리도 그냥 보조 없이 일간 저기 정미소들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신경 써서 지역에 있는 데들 기업체나 있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급식을 시작하니까 하고 또 이제 시에도 저도 뭐 의원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어쨌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매장의 물품은 2차 상품은 다 평택 거죠? 2차 상품. 거의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막 내가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 청양이나 이런 데들 있죠. 그래도 MOU 맺어갖고 저희 거 보내고 하고 또 이제 두레생협이나 이런 데들도 저희가 두레생협 매장에 저희 농산물 이제 저희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기 판매해주고 반대로 또 우리도 이제 안에서 우리가 없는 품목들 일부 이제 해주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가지고 다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사항은 이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별도로 나중에 네, 자료로 좀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제가 하나 좀 보충 설명 좀 받으려고 했는데 저 1억 5천씩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연간 몇 번 지원을 전년도에는 처음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연간 몇 회씩 도에서 1억 5천 지원 받아갖고 30% 아, 저기 할인 우리 상품. 통큰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통큰 세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농수산진흥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는 시나 재단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이나 이런 데들에 이제 그 지역에 나온 농산물들에 대해서 30% 세일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올해 처음 올해 하셨어요? 예 명절 때 명절 때. 예, 그때 딱 와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도 좀 미리 했으면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게요. 한 열흘 전인가 와가지고 일주일 전인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처음 해봤는데 아주 그냥 저희가 그렇지요. 이번에 효과가 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그때는 어느 상품을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은 다 되고요, 과일까지 다 되고 뭐 그래요? 고기 되고 뭐 지역에 있는 가공품까지 다 되는데 이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가공품 같은 게 원료가 50% 이상은 지역산 최소한 경기도산이 돼야 돼 갖고 받은 것들은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청을 다 못 받은 분들 계시고 뭐 그때 뭐 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참고로. 이런 이 행사가 네. 토크세일 행사가 네. 진흥청에서 뭐 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네, 몇 번 그래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거기에 거기서 맞춰서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수산지능원이라고 그 이제 경기도 산하의 산하 기관이거든요. 거기도 재단인데 거기서 말로는 이제 올해 앞으로 3번은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아, 하는데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미리 준비를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홍보 네 번 그러면 연 분기별로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네.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갖고 네. 저기 그 소비자들 생산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네.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네. 그 1년에 4번 뭐 이건 25년도 행사니까 일단은 행사 때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챙겨가지고 네.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 대표이사님 다른 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좀 검토 단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네.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인지 뭐 네. 불가한 내용이라면 검토해보니 불가하다라는 피드백을 네.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 손하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다 중요했는데 그 참여 농가의 폭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네.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영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납품을 하고 싶어도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인증 관련된 부분을 돕는 그런 것들을 네. 조금 구체화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다음 회기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여 폭 넓히는 부분 그리고 그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마트나 이런 지금 우리 대형 마트에서 사는 신선 배송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도 하고 혹시 농라 카페라고 아십니까? 네이버 카페? 농나요? 예, 농하고 라면 할 때 라자인데 농나. 예, 그런 그 보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홈페이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어 전국 단위로 농가가 직접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나 어떤 주부 세대들 이런 분들은 그런 곳에서 아예 전국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송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한번 그 카페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을 좀 접목할 수 있는지 우리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판로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네. 더 넓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직매장을 계속 이제 늘리는 것만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판로 향상이라든지 이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또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지역 농산물 소비 문화랑 농업인 경제 자체를 또 이끌어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이미 이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달성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응원도 드리겠지만 또 의원님들도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평택의 지역도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기도 하고 하니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 부분은 좀 네.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팜 네. 상품 관리를 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품절된 제품으로 표시된 것들이 굉장히 또 많고 거기에 현재 예, 네. 오랫동안 계속 품절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관리를 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평택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평택팜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사실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단순한 팝업 홈페이지를 들어갔다던가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팝업으로 그냥 딱 떠서 오늘은 이게 세일하는구나, 오늘은 이 제품이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체되지 않은 홈페이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상용 조류가 있어요. 관상용 조류요? 평택팜 아니, 판매 사이트에 아, 새를 판매하는 저희가 아직 그 평택팜은 인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인수하실 때 검토를 좀 해서 예. 좀 관상용 조류의 판매라는 단어가 이게 약간은 생명인데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뭐 분양이라든지 어떤 너무 일반적인 판매하는 상품처럼 표시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생명을 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